다음에 어디에다가 교작용을 두느냐, 그거 이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테이블이. 그 실험계획부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인자를 쭉 배치를 시키면 반드시 교작용이 따르게 되죠. A, B다. 1열에다가 A를 하고 2열에다가 배치시키고 3열에 반드시 교작용이 나타난다 이거죠. 3열에. 인자를 배치를 시키고요. 4열에다가 C를 배치를 시키면 5열에 반드시 A하고 C의 교작용, 그 다음에 6열에 B하고 C의 교작용, 7열에 이거의 이 교작용 A, B, C. 그런데 직계별표의 가장 이점이 뭐냐면은 그 3차 이상의 교작용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을지라도 계산해보면 굉장히 적어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않고 여기에다 D를 배치하는 실험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계별표를 보게 되면 반드시 이 교작용을 배치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좁아지죠. 여기에다 배치해야 되고, 이걸 배치해야 되고, 이걸 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좁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인자하고 노이즈 인자 간의 그 교작용을 잘 활용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그 6시그마에서 많이 쓰는 L8 직교배열표입니다. L8 직교배열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다고치에서는 아까쯤에 L10이라든지 L18 직교배열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선점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L18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선점도를 보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A, B에 C, D, E, F, G, H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교작용은 있는 것은 같은데 선 위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이 교작용은 다른 열하고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된다는 의미고 다른 열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교작용이 있거나 말거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수준 인자를 여기다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3수준 인자 배열을 시키는 거죠. 3수준 인자를 배치를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선점도에 따라서 그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냥 교작용이 없는 거죠. 교장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다른 열들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잘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저인자를 직교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최적화를 잘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걸 잘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이제 외부 요인, 순풍에 돛달듯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제품 설계라든 제품 생산 측면에서, 그죠? 제품 개발할 때는 이와 같은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QF 리더란디, 트리치, 로바스트 설계, 실시막 경영, 그 다음에 제품 생산 쪽은 이제 제조하고 관련돼서 제공적으로 이런 낭비 감소 이런 쪽에서 린 프로덕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 설계 쪽에 로버스트 설계, 실시막 경영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내 외부 간에 아기가 잘 맞아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신뢰성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로버스트 디자인 하면 신뢰성이 좋아집니까? 그러면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설계 중심치에
설계 중립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사례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모터 개발을 했습니다. 모터 공구업체에서. 그래서 공구업체에서 개발했는데 이 공구업체가 굉장히 그 까다로운 그 모터 부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돌 자르는 거 있죠. 돌 자르는 모터 있죠. 또는 조선소에서 용접한 뒤에 용접한 부위 갈아내는 거 보셨죠? 그게 다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업체에서 이게 신뢰성이 부족해가지고 월드 베스트를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00시간 지나서 이게 고장이 나면 좋은데 가혹 실험 했을 때 금방 고장난다 이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아침에 굿 디자인이라고 그랬었죠. 우선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설계를 체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라버시트 디자인을 했어요. 오차 조건을 선정해가지고 했더니 고장이 안 나는 거 이제 그 가혹 조건에서 자기들은 월드 베스트다. 예를 들어서 1600시간이면은 월드 베스트다. 보쉬라든지 뭐 이런 공구업체가 이제 월드 베스트인데 또는 뭐 일본의 또 좋은 공작업 이 공구업체들이 고장이 안 나요. 1800시간 결국은 고장이 안 나니까 결국은 중도에서 그 멈춰버렸어요. 중도에서 멈춰버려가지고 그 마무리를 지었어요. 결국은 그 뭐랄까 이 신뢰성 테스트도 얼마든지 그 통과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니,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일단은 설계 쪽을 잘 안 됐다고 일단 의심을 하셔야 돼요. 신뢰성 쪽은 안 됐다고 좀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봄에 가서 한 20여 개 DMARC 프로젝트하고 5개 정도의 DFSS 프로그램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지도를. 그래서 그 신제품 개발 쪽에 이제 지도를 좀 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오디트 나와가지고, 신뢰성 결과 같은 것들 이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그러죠. 근데 상당히 이 점수를 잘 받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자기들도, 미국 애들, 사람들도 이렇게 실상 짜임새 있게 진행 잘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남기는 게 중요하죠. 정착을 시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전업체 사례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보면은 이 97년도에 이 제록스에서 이걸 받았던 테마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따인치라고 그래요. 따인치라고 그래가지고 프린터입니다. 프린터가 따인치인데 프린터 소음 저감 쪽에. 그래서 제록스의 수준을 만족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주러 이렇게 갔더니 제록스가 일단 제록스는 라버시트 디자인이라고 안 하고 자기들 내부 프로세스화를 시켜가지고 CPM이라고 부릅니다. CPM. 라버시트 디자인은 그 사람들은 CPM이라고 불러요. 즉 뭐라 부르냐면 크리티컬 파라메터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요. 크리티컬 파라메터 매니지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미국서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콩내나 판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손대가지고 1개월 내로 만족을 끝났죠.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용 팬히터, 이게 전자펌프 개발해야 되는데, 1년을 수행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3명 연구원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이걸 개발을 완료를 해가지고 96년도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의 가일부를 보면 마그네트론 있죠? 마그네트론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고저파 소음이 높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3포를 50% 감소해서 됐었고. 근데 요즘 이제 마그네트론 대신에 가일부가 좀 바뀌어졌죠? 가일 시간이 더 짧아졌어요. 이미 제가 있을 때부터서 이 마그네트론을 좀 바꾸는 그런 가일 장치가 좀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마그네트론 대신에. 그 다음에 요즘
뭡니까, 이 공기정화기가 많이 나오죠? 이 전기 집진 필터를 설계를 하는데 집진 효율이 상당히 좀 낮아가지고 문제가 있었었는데 집진 효율을 향상을 많이 시켰죠. 집진 효율을 좀 잘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 컴프레서 쪽은 일단 이 성능 올리는 거하고 소음 줄이는 거하고 그런 쪽에 됐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고치 심포지움에서 최우수 논문사항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엔지니어로서는 이게 효율도 물론 많이 올라가고 소음도 많이 낮아졌지만 이게 시리즈 전개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공용 부품을 쓰기 때문에 하나를 제대로 개발을 해 놓으면은 여기에 시리즈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해요. 100리터부터 해서 100리터, 80리터, 60리터까지 전부 다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런 공용화 설계를 해서 상당히 잘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포르란 것은 이것도 이제 전자레인지입니다. 전자레인지 냉각 팬 최적 설계인데 이 팬이 상당히 유체공학적으로 어려워요. 설계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상당히 우수한 이 팬이 개발이 돼서 이거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향후에 어떤 에어컨이 들어가는 어떤 팬들, 터보 팬, 크로스 프로 팬, 이런 것도 엑셀 프로 팬, 전부 다 팬들은 이거 가지고 개발을 많이 했고, 유체기계 일종인 펌프도 똑같이 개발이 가능합니다. 유체기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일단 비교입니다. 시크시그마 활동하고 다고치 품질공학의 비교다. 그러면 다고치 쪽은 상당히 기술적인 난제 쪽에 좀 많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관리적인 문제는 이제 시크시그마 활동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평균과 산포를 동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 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품질하고 기술에 대한 보틀렉을 중시하되 이 조직적인 접근, 예를 들어서 어떤 전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걸 막 한다든지 이런 쪽들을 안 하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주로 3수준 및 다수준의 다수의 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다고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작용보다는 이를 극복하는 주효과를 주로 분석을 한다. 대신에 이제 시그마는 인과관계 규명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집착을 많이 해가지고 정확한 방정식이 뭐냐, 모델링 방정식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점을 두죠. 정확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링 방정식. 추진 절차는 이건 이제 조직적으로 좀 복잡하게 어떤 장기간 플랜에 의해서 좀 해야 되고, 이것은 개인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운영이. 그 다음에 이 통계적인 지식이 시크시마는 상당히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백그라운드 없이 하면은 상당히 좀 곤란하죠. 나중에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고치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 지식만을 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로그 계산할 수 있는 공학용 계산기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꼭 미니탭이 없더라도 엑셀 프로그램만 깔려 있으면 돼요. 기존의 엑셀 프로그램만 이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활동하는 데는 물론 이것도 기존에 어떤 소프트웨어, 간단한 소프트웨어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이제 많이 미니탭을 많이 쓰죠. 그럼 이건 이제 엑셀이나 미니탭이나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 상당히 시스템 활동은 전체적으로 좀 조직적이고 단계별 추진 전략이 좀 강점이자 이 DMAIC 프로세스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다고치 품질공학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신속 개선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포 감소하고 불량품 제거 목적의 제조 부분에는 시그시그마, 산포 예방 및 불량품 원천 방지를 위한 원료 단계 연구개발 공정 설계는 다고치 품질공학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개선 활동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느끼기에 또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라미터 양식은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구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테마, 그러면 모델명, 뭐 헬 X 모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서브 시스템 최적화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명. 선정 배경은 뭐냐? 뭐 중국 업체의 원가 절감에 관한 뭐 무슨 뭐 따돌리기 위해서 떠났던데 이런, 그 다음에 94년도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듣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표는 뭐냐? 전체 목표. 전체 목표 중에 이 테마만의 목표는 뭐고, 완료 후 기대치는 얼마다. 이것도 분명히 해줘야 되겠죠. 뭐 성능하고 소음은 현 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시 레이쇼는 어느 정도고, 소음은 몇 dB고, 그 다음에 팀 구성은 리더 및 팀원에 대해서 해주고, 추진 일정은 뭐 언제까지 완료하고 보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결정을 위한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을 잘해야 돼요. 기능을 이렇게 분해를 해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기능이 없을 때까지 분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시스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상 기능은 뭐냐? 이상 기능 아까 좀 잠깐 얘기 드렸었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물리 법칙에 따른다든지 그런 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 평가 특성은 일단 계측 특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성능은 망목 특성으로, 뭐 소음은 망서 특성으로서 내가 이 분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인자를 모두 도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특성 요인도 또는 로직 트리, 그 다음에 또는 XY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인과관계 및 중요성을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외인자 수준 및 값 결정, 그 다음에 오차인자 및 수준 및 값 결정. 뭐 해당 사항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다음에 예비 실험을 시행해야 하는지 없는지, 오차인자는 꼭 필요한지 판단. 공정 조건에서는 오차인자 도입이 어렵죠. 그죠? 공정 실험회 같은 경우는 오차인자 도입을 않고 막바로 파라미터 디자인만 하게 됩니다. 이 오차인자 조건이 도입이 어렵잖아요, 공정은. 그래서 연구 개발하는 좀 다르게. 그 다음에 직결표 선정 및 할당. 이건 뭐 미니탭 활동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시행해서 뭐 이럴 때 혹시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특이사항을 적어놓죠. 뭐 미니텍 같으면 이제 .apj에 전부 다 이제 기록이 된다든지 뭐 따로 기록을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리하고 SMB하고 S값을 계산하고 요인 효과표, 효과도 그린 다음에 최적 조건 결정한 다음에 다양한 수준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실험해 본다 이겁니다. 다음에 확인 실험을 하고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설계도면에 반영한 다음에 표준화, 공정 이관까지 하는 단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뭐 시뮬레이션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뮬레이션도 여기 이제 준해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계별표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하게 됩니다. L18 그런 경우는 이제 L이란 것은 이제 라틴 반격에서 나온 거고요. 18이라는 게 총 실험 횟수를 뜻합니다. 총 실험 횟수.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 가지고 가끔 집어넣은 장표가 있기 때문에 총 실험 횟수를 뜻하는 거고, 이 큰 첨자는 인자의 수준을 뜻하고, 그 위에 첨자는 이제 각 수준에 해당하는 인자 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2수준 인자 1개하고 3수준 인자 7개를 쓰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의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18번 실험을 하는데 인자 배치는 이와 같이 8개를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11111 이것은 이제 인자의 수준입니다. 수준. 인자의 수준. 인자의 수준 또는 이제 공정 조건의 수준이라 해도 되겠죠. 공정 조건의 수준.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L18 선점도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교작용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이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교작용 열이. 그래서 18번 실험을 하는 직계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A 인자에 이게 언더였다. 예를 들어서 공정에서 어떤 뭐 제한은 언더였다. 그럼 이게 A1이 20도, 그 다음에 A2가 뭐 40도 였고, 그 다음에 B 인자가 어떤 뭐 압력이었다. 압력이라고 했을 때 B1이 뭐 10psi, B2가 20psi, B3가 30psi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쭉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기에다가 그대로 배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이렇게 쭉 있는데, A, B, C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다 그대로 1, 2, 3, 4 이거에다가 쭉 배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7, 8, 9.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여기다 그대로 배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지금 A 인자는 2 수준이니까 1부터 9까지만 배치를 시키면 되죠. 그죠? 즉, 여기에는 이제 20이 전부 다 배치가 되고, 여기 전부 다 20이 배치가 됩니다. 그 후로는 이제 40도씨가 배치가 되겠죠. 아래는 쭉 40도씨가 배치가 되고, 여기까지는 20도씨가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배치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만. 이 순서대로만 쭉 배치시키고. 근데 B는 이제 111, 222, 33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11, 222, 33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죠. 즉 여기에다가 10psi, 10psi, 여기는 20, 20psi, 여기 이제 30psi 이렇게 배치를 시켜줘야죠. 이렇게 지금 배치를 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실험은 이렇게 라는 거죠. 실험 조합이라고 봤을 때, 실험 조합은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라 이겁니다. 실험 조합은. 자, 그러면은, 우리 임 과장님, 15번째 실험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15번째 실험은? 여기 15번째 실험 있죠? 15번째 실험은, C인자는 몇 수준입니까? 아니, 여기를 보시고, 앞을 보시고. 15번째 실험은, 한번 인자 조합을 한번, 실험 인자 조합을 한번 말해보세요. 15번째 실험. 네. B. 네, B는 20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실험 조합을 맞추면 되겠죠. 이 실험 조합으로 실험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조합을 맞춰가지고. 마찬가지로 물건, 어떤 설계 조건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근데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만들어져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뭐 조명장치다 또는 조향장치다 그러면은 그것들의 가장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계인자들 조합을 해서 그 조향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연구실에서 뭐 어떤 뭐 오페러처스 기구들을 통해가지고 테스트 해본다든지. 예, 예. 예. 만약에 뭐 한 가지라면 모르겠는데. 네. 노이즈, 뭐 포크. 네. 또 뭐 여러 가지 성강목이다. 네.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18개 하면. 네. 이제 잘 나오는 게 있을 거고. 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그럴 거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서 최적화는 없잖아요. 아, 그것들은 한꺼번에 한번 쭉 그려보세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가 특성 설명을 안 드렸죠. 그러니까 특성에는 예를 들어서 토크다. 근데 이제 토크 베어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면은 망목 특성을 써야 되겠죠. 일정하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토크가 아주 일정하긴 일정한데 성능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망대 특성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특성별로 각 특성이 있다 이거죠. 각 특성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기능의 기본 기능을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향장치나 그거의 기본 기능이 뭐냐. 기본 기능이 뭐냐. 내가 100을 집어넣는데 100이 아웃풋이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변환하고 관련이 있다는데 이게 뭐냐를 따져본다 이거죠. 즉, 예를 들어서 컴프레서다. 그러면 입력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와테이지가 들어가요. 전기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전기 에너지 일단 공급을 해야지 돌아가니까 모터가.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와테이지로 또 나와요. 즉 이건 이제 기계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죠. 즉 냉동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냉동력이 기계 에너지거든요. 기계 에너지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W를 줬을 때 100W가 나오면 제일 좋다 이거죠. 이게 이상 기능에 가장 적합한다 이거죠. 이게 이상 기능에 1:1 관계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걔가 늘어지게 돼요.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고요. 뭔가 문제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기능을 따진 게 제일 기본이고, 두 번째는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하게 되는 경우는 각각의 특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크다 그러면은 망목 또는 망대를 따져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소음이다 그러면은 망소 특성을 그려서 따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그래프를 보면서 그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현재 계에서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토크냐 소음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조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제일 좋은 것은 이걸 해결하는 게 이것들을 각각 다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죠? 그래서 기본 기능을 해결하면 이것들이 각각 그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다 증상이거든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다 증상들이에요. 증상. 어떤 불량의 원인이 되는 어떤 증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SMB의 구조를 보면 아까쯤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뒤에 이제 장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 직교별표 배치하시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SMB가 뭐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상 기능에서 보면은 1:1 관계가 이게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입력하고 출력이 1:1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게 이상 기능이나 이겁니다. 이 수식적으로 따지면 y 꼴 베타 m으로, 이거에 따라서 10리터 넣으면 1리터 넣으면 10km 가고 2리터 넣으면 20km 가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 걔가 그러지는 못해요. 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y는 있고 베타 m 플러스 어떤 텀이 있다 이거죠. 에라 텀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에라 텀들이. 에라에 관련된 텀들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로스거든요. 이상 기능에서 떨어진 것들이 이게 로스거든요. 로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SMB를 높여야 된다는 게 뭐냐면, SMB를 아까쯤에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SMB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이 분산분의 평균치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가. 이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분산이 커진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What you want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What you want.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이야 이거죠. 이쪽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SMB가 높으려면 이쪽이 높든지 이쪽이 낮든지. 전략으로 따지면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평균치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를 낮춘다.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죠. 둘 다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안 되면 시그마는 일정하게 해두고 M을 키울 수밖에 없죠. 그죠? 또는 세 번째는 M은 일정하게 해두고 시그마를 줄인다든지 다 세 가지 방법 다 S&P가 높아지죠. 근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1번이 제일 바람직하죠. 1번이. 이게 되면 이제 제대로 물건이 나왔구나 알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우리가 원하는 거고 아래쪽은 원치 않는 거예요. 텀이. 우리가 이 3포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텀으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useful 에너지하고 관련이 돼요. useful 에너지. 그래서 유용한 쪽으로 쓰여지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걔가 훨씬 효율이 높다 이 말이에요. 효율이 높아요. 근데 반면에 해로운 쪽으로 이용이 된다, 에너지가. harmful 에너지 쪽으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 가지 웨어라든지 마모 이쪽으로 쓰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불량의 증상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심프톤이라고 그랬죠. 웨어라든지 마모 또는 바이브레이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노이즈, 그 다음에 이 발열 현상, 이런 것들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쓰게 되면 걔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니까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쪽은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쪽은 소비자들에게, 고객에게 없어서는 안 될 텀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아래쪽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따져보면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S&P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P가 높다. 그러면 에너지 측면에서 아주 잘 이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기능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조명이다. 그러면은 일단 전기를 넣어가지고 그게 광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칸델라든지 룩스든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의 비가 1:1 관계가 되느냐, 그것만 따져주면 이 관계가 전부 다 없어지게 돼요. 이게. 근데 그 관계를 따져주는 게 동특성이다 이거죠. 지금 기본 기능 이 관련을 따져주는 게 동특성에서 따져줄 수가 있다 이거죠. 동특성. 그래서 동특성의 기술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높은 레벨이고. 그죠? 그래서 다고치 현재 일본 심포지엄에 가면은 동특성 아니면 발표를 못하게 해요. 업체에서 제대로 된 연구 개발 결과를 내라.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죠? 아니, 가서 보면 아주 기술 경연장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그동안에 모타를 설계를 해왔을 때 상당한 기간을 이 가속 수명 시험이다, 무슨 시험이다 해서 엄청난 이 시간을 이 테스트를 2,400시간 들어가지고 했는데, 다고치로 해봤더니, 여기서 해봤던 거 그대로 해봤고, 그 다음에 가속 신뢰성 결과와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빨리 줄이는 게 낫죠. 50시간 해가지고, 다고치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걸 빨리 하면 그만큼 개발하는데 여유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들이 빨리빨리 집에도 돌아갈 수 있고, 회사에 잡혀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뭡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 기다리는데 집에 가서 좀 편안하게도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있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 수준 인자는 1열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L18에서. 다음에 나머지 3수준을 2열부터서 8열까지 배치를 쭉 하게 되죠. 아까 전에 선점도 보셨죠?
그와 같이 배치를 쭉 하고요. 이수진 인자가 없다. 그러면 2열부터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1열에다가 우리가 배치를 하니까 1열에다가는 이수진밖에 배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인자가 6개 이하인 경우는 3열부터서 특정 순서에 없이 배치해도 상관이 없고 나머지 열은 비워둡니다. 나머지 열은 비워둬도 됩니다. 여기 6개 이하인 경우는 즉 1열, 2열 비워두고 3열부터서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겁니다. 남은 열로부터서 특정 오차, 실험시 오차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다음에 이수준 인자하고 삼수준 인자가 혹시 교장이 있을 경우는 1열하고 2열에 각각 배치를 한다. 뭐 그 배치 기준이죠. 이대로 하면 됩니다. 별 상관없이. 다음에 그런데 이제 오차 인자하고 신호 인자, 즉 나중에 이제 신호 인자는 정의가 나오는데 오차 인자를 그 배치를 함께 할 때, 외측 배열을 할 때 오차 인자를 배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제조 공정 안정 및 균일성에 관한 특성. 이걸 내가 안정성, 균일성에 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샘플리 산포를 적게 하고 싶다. 또는 샘플 간에 산포를 작게 하고 싶다. 또는 샘플 내 샘플 간에 이 산포를 작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즉 뭐냐면은 샘플 내 산포를 작게 하고 싶다. 그런 군내 변동이에요. 군내 산포입니다. 군내 산포. 식기시험에서 나오죠. 군내 산포 나오죠. 그 다음에 샘플 간 군간 산포라 이거죠. 근데 군내하고 군간하고 동시에 산포를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샘플링을 실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정기적으로 샘플링에서 취하면서 데이터 값은 최대 최소가 되는 위치하고 중심 위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해라 이겁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게 제조 공정 안정성하고 균일성에 예?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장씩 집어넣는 거예요. 엑기스로. 그저 보너스 이를 따그듯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면은 여러 가지 지스라든지 강제적인 실험하는 게 있죠. 뭐 연무 실험, 뭐 분무 실험, 염수 분무 실험에다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지스, ASTM, 미국, 밀, KS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그 실험들의 방법들을 오차인자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컴퓨터상으로 내가 이것들 오차 조건을 넣어가지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내측 인자하고 동일한 직교 배표를 외측 조건에다가 넣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넣어가지고도. 이와 같이도 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다고치에서는 뭘 쓰냐면은 4번을 많이 씁니다. 오차인자 중에 대표적인 것을 선택해서 정인 것끼리 또는 부인 것끼리 조합해서 평가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정부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그 반응치 또는 시큐시그마에서 CTQ라 그러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를 본다 이겁니다. 플러스 영향을 주느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을 판단을 해야 돼요. 즉 내가 어떤 실험 조건에서 이 오차 조건을 봤더니 N1이 온도라 이거죠. 온도인데 이게 봤더니 T1, T2가 되겠고 그죠? T1, T2 그 다음에 N2가 이 오차인자 중에 또 하나는 뭐 압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압력이 있는데 이게 프레저 1, 프레저 2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걸 또 조합을 했을 때 내가 바라는 Y가 예를 들어서 절연막 두께라고 그래보죠. 절연막 두께에 어느 영향을 주는가를 판단을 한다 이거죠. 즉, 이거의 이제 판단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T1, T2. 그 다음에 P1, P2.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의 영향을 주느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영향을 줬다. 두께를 아주 일정하게 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줬다. 또는 이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더라. 그러면은 T1하고 P1하고 조합을 한 거죠. 이게 조합 오차인자입니다. 조합 오차인자를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플러스 원인이죠. 그 다음에 T2, P2는 마이너스 영향이죠. 이것들을 이와 같이 조합을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이 개를 가장 라버시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이걸 쓴 게 아까 치면 제가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우수 논문상 받았다는 게 똑같이 이런 방법을 썼어요. 조합 오차인자로. 동특성으로. 동특성은 상당히 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업계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 정특성을 권하고 연구 개발하신 분들한테는 동특성을 권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생산, 공정 이런 쪽 관련된 분한테는 제가 그 정특성을 권해드려요. 동특성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특성은 신호인자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신호인자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신호인자라 것은 시그널 팩터라고 그래가지고 M으로 표시합니다. M으로. 그래서 이걸 신호인자라고 그러는데 시그널 팩터다. 그래서 신호인자라고 그러는데 고객의 의도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객의 의도와 이 상관이 있는 인자입니다. 상관이 있는 인자. 그래서 고객이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을 때 저것들을 시그널로 바꿔서 저희들이 공학적으로는 이용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안산 저 역까지 조깅을 막 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날. 집에 딱 돌아서 선풍기 찾는데 선풍기 버튼을 어디다 놓습니까? 높은 데다 놓죠? 회전수 제일 높은 데다 놓죠? 제일 높은 데다가 놓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제 땀이 식으면 중으로 버튼을 누르고 그래도 아주 이제 땀이 식으면 저 또는 이제 포지제어 할 수 있도록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고객의 의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선풍기가 성능이 좋다는 것은 회전수가 높거나 낮거나 또는 중속이거나 할 때 다 고객의 만족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의도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때의 모터의 회전수 제어하는 게 바로 신호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RPM이 신호인자가 된다 이거죠. RPM이. 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RPM이 신호인자가 된다 이겁니다. 즉, 방금 전에 그 말씀은 뭐냐면 RPM을 신호인자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500rpm, 1000rpm, 1500rpm 이렇게 변화를 줬을 때 풍량이 나오게 되겠죠. Y는 여기서 이제 풍량이 되겠죠. 풍량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게 이 일정 이렇게 변화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계속 RPM을 높일 때마다 풍량이 세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 선풍기 안 쓰죠. 높은 고속으로 했는데도 풍량이 얼마 안 나온다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인자에 비례하는 그런 반응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M이란 것은 상당히 고객의 의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고객의 의도하고. 절대 에어컨 많이 쓰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세게 틀고 뭐 그러는 거죠. 고객의 의도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신호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인자라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측정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사용 예를 좀 보시고 여기에서 내가 어디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면은 우선 이걸 좀 이용을 하시면 좀 되겠죠. 이용을 좀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측정하고도 좀 관련이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식스시그마 그 진행을 할 때 데이터 이제 게이지 RNR도 단기적인 방법하고 장기적인 방법이 있죠. 그랬을 때 동전 크기 가지고 많이 해봐요. 동전 크기 가지고.
동전 크기 가지고 해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동전 크기 가지고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제어인자는 넥직 베일에다가 하고, 외직 베일에다가는 신호인자하고 오차인자를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해서 신호인자하고 그 다음에 오차인자. 여기 뭐 오차인자가 너무 많이 배치가 됐는데, 이와 같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오차인자를 외직 베일을 할 때는 출력을 정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수준하고 부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수준을 마이너스로 놔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모터의 신뢰성 시간을 대폭 줄여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조합 오차를 씀으로써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N1, N2, N3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준 조건을 생략해도 됩니다. 이 정부만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아니요. 예를 들어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T1하고 P1을 했을 때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 하면은 그냥 하셔도 되고, 내가 정 모른다면 AB 실험 한 2번이나 한 4번 정도 해보시면 돼요. 예. AB 실험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것들을 조합을 해보시면은 틀림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실험 순서는 랜덤하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랜덤하이제이션이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랍니다. 즉 수준 변경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TV 불항반 튜브 공장은 한 번 실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럴 때는 실험하기 쉬운 순서로 배치를 합니다. 그죠? 또는 실험 재료가 많이 필요하고 실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예외다. 또는 수준 변경이 많아가지고 작업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 이때도 랜더마이제이션이 좀 어렵죠. 그런 경우는 이 실험하기 쉬운 순서로 한다거나 또는 최소의 부하로 단기간에 종료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 실험 기록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는지, 그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PDP를 하는데 이 PDP 도포를 해요. 도포를 쫙 하는데 불량이 터졌다면 다 버려야 돼요. 그 유리도 아사히 글라스에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무진장 비싸요. 그 하나에 10만원, 20만원 해요. 유리 한 장에. 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기록이 없었다. 곤란하다 이거죠. 분명히 제로 때문에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다. 곤란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기록지를 만들어 놓으면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시 특이사항이나 고정 조건은 기록을 해두고, 가능하면 이 어떤 환경이 동일하게끔 이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에 비교 실험을 하겠다. 그죠? 비교 실험의 경우에 가장 현재 조건하고 이 가까운 실험이 L18에서 넘버 2 실험이 현재 조건하고 가장 가까워요. 현재 조건하고. 왜? 되게 이 수준을 현재 조건으로 잡기 때문에 이 수준이 제일 많이 들어간 열이 뭐냐 했을 때 이 넘버 2 실험이 제일 많이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넘버 2 실험이 이 현재 조건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현재 조건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지? 빨리 보려면 2번 실험 우선 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 처리 방법이 있다. 실제 필드사야 실험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됩니다. 심한 경우 18번 실험 중에 9번 실험 결과가 없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좀 너무한 거고, 예를 들어서 한 2개 정도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결측치 처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기능하고 무관하게 실험 도중에 파괴, 분실, 재료가 부족한 경우로 시료를 못 만든 경우, 그런 경우는 나머지 실험 SMB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그거에 이 평균치를 나머지 지금 열이 없는 것들에다가 대용 데이터로 이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직교별표 실험을 했을 때 이 실험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이. 그랬을 경우에 판단을 해봐라 이겁니다. 즉,
L4 실험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L4 실험. L4 실험을 한번 따져보면 A, B, A 크로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거든요. 데이터가 뭐 구했으면 이걸 우리가 이제 SMB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SMB.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실험 번호는 1, 2, 3, 4번만 되니까 1, 1, 2, 2, 1, 2, 1, 2, 1, 2, 2, 1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1수준, 이게 1이란 게 1수준을 뜻합니다. 1수준, 1수준, 2수준, 2수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SMB로 고쳤는데, SMB로 잘 고쳤습니다. SMB로 잘 고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다, 12다, 이게 18이다. 근데 여기가 안 나왔어요. 데이터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나오게 된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산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여기를 어디 3 12라고 해볼까요? 될라나 모르겠네. 방금도 똑같나? 여기를 나누기가 좋게 30에다가 40 어떻게 되나? 그냥 여기 해보죠. 그냥 여기가 없다. 그럼 자 이것을 다시 만들려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재료도 없고 어렵다 이거죠. 자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냐. 나머지 열들을 이용한다 이겁니다. 즉 3분의 15 플러스 12 플러스 18이다. 그러면은 45죠. 되네요. 45분의 3이니까 평균치가 15죠. 이거 15로 평균치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걸 대용 데이터로 이용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실효는 있지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효는 있는데 기능을 안 해버려요. 그게 있어요. 가혹하게 설계가 됐다든지 하면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래? 분명히 실효는 있는데 너무 나쁜 경우죠. 너무 나빠가지고 아예 기능이 너무 나빠가지고 측정을 못하는 경우. 아주 측정을 못하는 경우는 제일 나쁜 데에서 마이너스 3을 해서 여기다가 처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즉 12-3db에서 이걸 9로 해준다 이겁니다. 9. 기능이 아주 나빠가지고 못 재는 경우 또는 기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계측기 측정 범위를 넘어가 버린 경우 그럼 제일 좋은 거에다가 플러스 3을 해서 22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설명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래서 왕왕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재료가 없다든지 아예 물건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있지만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죠?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절대 다구치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데이터를 없애지 말라고 그래요.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왕왕이 엔지니어들이 저런 결측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없애버립니다. 그냥 에잇 열받아 이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데이터 다 깔아뭉개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시지 말고 반드시 저는 결측지 처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문제점이 생기면은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든지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